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은 삼젠닉스가 수급을 다 빨아당기면서 삼젠닉스를 제외한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진짜 장이 좀 별로였죠.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고 오전장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오장에 다 치박 아프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시장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안 할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 주요 뉴스 앤드 주요 일정 그리고 다음 주 관심 종목까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방송 보시고 이 어려운 시장에 대처를 해 나가자고요. 두 번째, 이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근데 이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들은 특히 현대차 노조는 두고두고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죠. 서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들이 왜 파업을 하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임금도 임금이지만 복리 후생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도 파업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근데 저는 좀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면 SK 하이닉스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지진 많이 나는 나라에 뭐하러 반도체 공장을 지을까요? 물음표가 좀 달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에 비트코인이 7% 넘게 올라. 지금 비트코인 쪽이 요 한 2, 3일 동안에 갑자기 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봐야 되고 비트코인을 다시 눈을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일론 머스크 크레이트 보상 지급에 USDC 및 기타 스테이블 코인 활용 예정이다. 돈 냄새 잘 맞는 머스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관심은 기울여보고, 그리고 별 반응 없다 이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 쪽도 한번 보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는 걸 더 축소를 한대요. 지금 트럼프가 되게 급한가 봐. 굳이 저렇게 숙이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란 전쟁 지금 나가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가 봐요. 대북주도 단타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 720억 달러 100조 원 규모 주주환원 프로그램 추진, 이게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나왔거든요. 이거 9번하고 10번하고 장중에는 거의 5%까지 올라갔죠. 이 뉴스가 나오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넥스트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날 구글 삼성과 함께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날이 지금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숫자로 확인됐다. 역대 최대 수출이 잘 됐다라는 부분이니까 반도체는 뭐 실적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문제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까지도 계속 좋아질 건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 최태원과 비공개 만찬 호남 반도체 실행 점검했나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점검했겠죠. 할 거 없으면 호남 반도체 관련 쪽을 단타로 접근을 하시면 뭐 별다른 무리는 없겠죠. 단지 너무 무리한 가격에서는 따라 붙으면 안 된다는 거. 북한 쌀 가격, 옥수수값 급등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다. 이거는 뭐 북한 내부 사정이니까 그냥 간식거리로만 한번 보시고, 후티 반군이 사우디 쪽을 공격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기름값이 제가 생각하는 1차 지지선은 82달러인데 82달러를 빨리 좀 깨야 되는데, 저 중동이 지금 쉽게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죠. 중동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자. 악재가 악재로 지급을 안 받는 동안은 괜찮은데 갑자기 뒷북을 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심은 계속 좀 가지자.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575조, 이게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버는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값어치를 못 받고 있는 건 뭘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천스닥 믿었던 개미들 영혼까지 털렸다. 반도체 뛰자 코스닥 급락. 요게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개미들이 미치는 거야. 현전직스가 땡기면 여지없이 개별주들은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삼전직스만 땡기면 개별주들은 죽는 이 현상,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올해 사이드카가 81번이 울렸답니다. 참, 이런 시장에서 제대로 된 매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미국으로 갈아타고 있답니다. 좀 심하죠? 쇼키즈에 73,000달러 뜨는 비트코인 진짜 상승장 오나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코스닥 갈아탔더니 마이너스 5%, 요거는 금요일날 시황이죠. 다시 치고 나간 삼전닉스, 스테이블 코인법 반드시 연내 통과, 이래서 코인 쪽은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요거는 요거 이번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랬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차박았다라는 거,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차박았다라는 거는 이미 그걸 선반영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선반영 이거 잘하는 기라 맞죠. 그리고 8월 넷째 주 주요 일정을 보시면 8월 24일 월요일 날은 뭐 별다른 건 없는 거고, 8월 25일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얼마만큼 미국 경제가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지수를 발표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예상치를 잘 보시고 예상치에서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8월 26일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오르기는 올랐는데 고점을 못 높이고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21선하고 전고점을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실적은 뭐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실적을 발표하고 난 뒤에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도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내려면 10% 정도가 올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 지금 차트 모양이 어떻게 돼 있더라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 차트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고점을 낮추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있으면 된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난 뒤에 뭐 여기서 나오든 양봉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바로 나왔다, 그때부터 다시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우리가 미리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 삼전닉스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섣불리 움직이지는 말자라는 거. 그리고 8월 27일 목요일날 우리나라 기준금리 발표를 하죠. 요번에는 동결에 가깝다. 요번 주에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중요하다. 요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주요 일정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음 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 차트를 보는 거죠. S&P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높여가다가 저점을 꽤 바닥으로 깬 거죠. 그리고 5일선 장맞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거 없잖아요. 21선 요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는 부분, 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할 때 미국 시장은 전고점 넘기고 빠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죠.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부분,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21선 요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요거만 유심히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제가 끊어놓은 요 장을 못 넘기고 이렇게 하락 후에 이 나스닥도 21선 지지 요걸 하느냐 마느냐,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로 접어들어 있다라는 거. 이제는 지지선이 21선이죠. 이 21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유심히 보자. 이게 만약에 깨지면 우리나라도 좀 힘든 시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까지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결국은 61선 못 넘기더라. 그리고 21선에 턱걸이를 하고 있더라.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더라. 그러면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이고 밑으로는 마지노선 21선 지지선 요거 한 개만 남아있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거 다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가져간다라는 건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런다고 해서 안 가져가기에도 좀 그런 게, 요즘에는 종가를 저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갭을 띄워서 땡기보니까 참 장이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 양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삼전닉스가 올린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다 조상을 치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 지수 차트로만 따지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는 못난이 시장이 된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게 참 황당한 게, 코스닥은 굳이 미국 시장을 안 따라가도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미국 시장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없다라는 거, 우상향을 한 21선하고 요거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계속 달았잖아요. 누가 계속 받아쳤다는 소리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우상향하는 21선이 맞물리가 있으니까 밀려도 어떻게 하든 요 780선은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겠죠. 생각을 차트로만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부분. 지금 미국의 모더나가 갑자기 삼성 성공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오가 반짝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좀 못 받았죠. 목요일 날 잠깐 반짝하긴 했는데 그 뒤에 금요일 날 난데없이 내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편에서 코인이 오르니까 코스닥을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 지난주에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면 지난주에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라는 부분. 목요일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21선 실패를 하고 계속 내리막이죠. 그러면 실패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YG1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반짝 갭을 띄우고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이 무섭다고요. 갭만 띄우면 언제 처박을 줄 모르니까 갭 띄운 종목은 시가 기준으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결과론적으로 이 YG1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장대음봉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차트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종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단타로 접근을 하셨으면 수익은 조금 나셨을 거다라는 거. 장이 별로이니까 계속 내리막이다라는 거. 그리고 SPC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이것도 갭을 띄운 거죠. 갭을 띄우고 지금 4일째 거의 내리막을 타고 있다. 요것도 별로죠.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61선 요거 저항을 못 넘고 결국 5일선 깨고 지금 조금 더 내렸는데, 야는 삼성전기하고 같이 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잖아. 다시 2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요것도 열어놓고 그다지 재미가 없었다라는 것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얘는 요주에도 간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5일선하고 그리고 최후의 마지노선은 44,000원대 요거 장기 입형 있잖아요. 마지노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3자 비중 유정이 떴잖아요. 그 뉴스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단타거리는 잠깐 나왔을지언정 그다지 재미가 없었죠. 지금 계속 내리막이잖아. 거래량이 이렇게 두 개가 서가 있지만 얘도 지금 21선 권리가 있는데,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 저점 깨면 그다지 볼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 우리는 미련 없이 가자. 거래량이 아무리 썼지만 5일선도 깨고 21선도 깨는데 이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 접근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 121선 여기를 못 넘어가더라. 단타로 수익은 조금 났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 모양이 그다지 이쁜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간종 삭제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 21선 깨면 그냥 간종에서 삭제를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별 볼 일 없죠. 이 종목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냥 간종에서 빼자고요. 매매를 만약에 하셨다면 그렇게 크게 손해보신 건 아니니까. 변동성이 없는 건 장중에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오후에 1시간씩 자거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 변동성이 없는 건 우리 단타족들은, 우리 차트쟁이들은 변동성이 없으면 죽음의 종목이니까 굳이 관심 종목이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삼성 E&A, 예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것도 간종에서 빼자 이랬잖아요. 변동성이 생기면 그때 다시 붙으면 되니까 빼자고요. PS 일렉트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선 요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랬는데 조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간종에는 올려놓고 그리고 조금만 더 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거. 21선 깨면 당연히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죠. 이유는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K 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이 부분은 그냥 매매를 하셨으면 잘 벌어 묻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보내주자라는 거. 제가 하이닉스를 좀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매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매매를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제는 손 떼고 싶다라는 거. 이거 올라가 봐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고요. 이제는 반도체 쪽은 손을 좀 안 대고 싶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61선 돌파하면 보자고 했잖아요. 돌파 못했으니까 그냥 나가리가 되는 부분이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살짝 깼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얘도 거래량이 별로 없죠. 이러니까 우리 단타족들이 미치는 거야. 거래량이 너무 안 붙으니까. 그래도 일단 관심 종목이
종목에는 좀 넣어놓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골목으로 오면 신고가 영역이니까 좀 보자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낮겠죠. 그랬는데 이 종목도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다라는 거. 한국 콜마까지 관심 종목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부터 매매를 했는가 하면 여기죠. 여기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밑꼬리 달 때 장기 입병 돌파를 할 때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다른 거 없죠. 월선부터 21선까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자. 대신 이 종목도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번 주에는 좀 신규주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에는 신규주가 관심 종목이 좀 많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신규주들이 몇 달 동안 진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저점을 높여가는 차트 모양을 만들면서 신규주들이 좀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올려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월요일날 양봉이 나와야지 음봉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모르니까 12,400원을 손절가를 잡고 한번 보자고요. 요 12,400원이 밑꼬리 부근이잖아요. 그렇게 마지노선을 잡고 대응을 하자. 트라드 버전 얘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넘기고 그리고 계속 지금 얌전하게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다른 거 없더라. 21선 깨면 손절하고, 그리고 튀면 단타로 접근을 하는 거고, 살짝만 조금씩만 잡아보자. 움직이기 전에. 지금 이제 진짜 잔잔한 고양이 부뚜막에 딱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골랐다라는 거.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21선 마지노선으로 잡고 저가 매수를 하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튈 때 잡으면 늦은 거야. 그래서 21선 부근 요 121선부터 21선까지 요 부근에서만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알터 같은 경우에도 121선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단타거리로만 대응을 하자. 저스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요 밑꼬리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자. 요 윗꼬리가 분봉상에서 그렇게 나쁜 윗꼬리는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양봉으로서 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골랐다라는 거. 그리고 마켓 나락스 얘 같은 경우에도 요 61선이 지금 새로 생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5월선부터 요 61선까지 분할 매수로 한번 잡아보고 튈 때는 당연히 도망 나오자. 요즘에 제가 왜 자꾸 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적인 단타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저점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즘 종목들 한번 보세요. 그냥 튀고 그냥 바로 빠져. 이거 안 맞으려고 하면 저점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진짜 단타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손이 빠르신 분들은 양봉에 사서 양봉에 팔면 되는데, 오르고 난 뒤에 이 연봉에서 잡으면 10점 팔고 요즘에는 다 물린다라는 거. 그리고 그 종목이 어느 정도 빠지고 반등을 해주면 괜찮은데 급등했다가 끝까지 뺀다라는 거. 잠깐 날 때까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저점 매수가 답이다라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HP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종목을 뽑았는가 하면, 다음 주에 혹시나 코스닥이 반등을 하면 이 종목은 1순위가 되겠죠.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이 종목은 43,00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잡자.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꼭 보셔야 되겠죠. 앞에 들어온 물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코인 관련 쪽이잖아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가 하면, 지난주에 대북주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고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데, 우리 단타적 입장에서는 대북주들이 저렇게 움직였으면 이 코인 관련 쪽도 지금 첫 번째 캔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갑자기 없던 거래량이 팍 나온 거잖아요. 이거나 아난티는 비록 원복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이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북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트럼프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튀은 거잖아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코인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대북주나 코인 쪽이나 갑자기 튀어오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봉이 연봉이었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봉이 양봉이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 그리고 저점을 안 깨면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 바닥줄을 하나 제가 잡아드릴 텐데, 종목 이름은 시노펙스. 거래량이 꽤 들어왔죠 지금. 우리가 개니까 틀었다고 하더라도 하락을 어느 정도 지금 마감을 하고, 그리고 21선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얘는 조금
조금만 더 여유를 줘서 3,800원대만 안 깨면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자. 이 거래량이 지금 수상한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이런 종목은 장이 안 좋을 때 갑자기 갑툭튀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난주 관심 종목 리뷰, 요번주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는데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시장이 시가를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 종목이라고 잡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는데 장이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장이 나쁠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걸 판단을 잘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실시간으로 단톡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겠죠. 그렇게 하시고 어느덧 시간은 8월 말인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겠죠.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수익보다는 살아남는데 중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 힘든 장입니다. 진짜 요즘 장이 먹을 것도 없고 올라가면 적끼리 올라가쁘고 떨어지면 같이 쳐박아쁘고 장이 결코 쉬운 장은 아니니까 이 장을 현명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매매를 줄이시고 배팅 금액도 줄이면서 수익보다는 살아남는데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